안녕하세요. 불편한 역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정사라는 형식이 무색한 일본서기에 기록된 웃지 못할 코미디들을 추가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코미디를 즐기는 것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겠지만 자칫 지루해질 수도 있으니 조금 방향을 바꿔보죠. 명세기 역사서라는 책에 이런 코미디를 기록해 놓은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던 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민망해서 이런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봐주시는 시간에 비해 구독자가 너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지장을 받다 보니 이런 소리까지 하게 되네요. 양해 부탁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해본 일본서기의 내용을 보면 이건 역사서가 아니라 애초부터 사극이었던 거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정도겠죠.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이런 사극 수준의 역사를 썼느냐는 점일 겁니다. 그 점은 역으로 요즘 일부 사극의 심보를 보면 알 수 있죠. 얼마 전 인기를 끌며 종영된 사극 한 편이 떠오릅니다. 주변에서는 마지막 편에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감명이 깊었다고 하지만 전공자들에게 당시 상황을 전해들은 저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드라마에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진 애를 썼던 것으로 묘사되는 왕이 알고 보면 나라 들어먹은 주동자였다고 하니까요. 그 분야 전공자들이 아주 구체적인 근거를 대며 알려주는 내용을 들으면 헛소리 같지는 않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어보죠.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얘기가 노다지라는 말이 나온 금강을 헐값에 팔아먹은 거였습니다. 그렇게 받은 알량한 수수료로 지 차를 샀다네요. 극작가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저보다 나을 턱은 없을 듯한데 사실 팩트는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만 집착하는 것이 사극이고 보면 이런 사극에서 제대로 팩트를 파악했으리라는 기대를 하는 게 오히려 모자라는 발상이겠죠. 그래서 역사학하면서 듣는 황당한 얘기 중 하나가 사극 통해서 역사를 배웠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사극이라는 건 역사적 사실과 별 상관없이 쓰여지는 거라는 얘기죠. 사실 인기 끄는 사극이 등장할 때마다 많이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저거 어디까지 사실이냐는 거였어요. 나중에는 대답하기도 지겨워질 정도였으니 말이 나온 김에 좀 밝혀보죠. 등장인물 몇 명과 극히 일부 시대 상황 이외에는 대부분이 실제 역사와 상관없는 걸로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 역사적 고증에 충실했다는 자막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사기 수준이라고 보아야 할 거고요. 그런데도 현실적으로는 역사학자가 복원한 실제 역사보다는 작가들이 제멋대로 만들어오는 사극이 더 영향력을 갖기 마련이죠. 그만큼 쉽게 이해하기 좋을 테니까요. 대중들은 정보를 어렵게 얻는 걸 싫어하거든요. 오죽했으면 미술사 수업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답니다. 수업 제목이 조선시대 여류화가였는데 수업 끝날 때쯤 학생 하나가 손 들고 질문을 하나 했대요. 왜 신윤복이 빠졌냐? 라는 거였잖아요. 작가들이 제멋대로 신윤복 선생을 성전화시켜서 여자로 만들어 온 사극이 한때 돌풍을 일으키다 보니 그때 자라난 세대들은 아직도 사극에 나오는 대로 아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제법 오래전인데 독립기념관에서 방송사 PD 한 분을 초대해서 강연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 그 PD 양반 하소연이 뭐였느냐? 사극 만들기 제일 곤란한 분야가 근현대사라는 겁니다. 마침 독립기념관에 근현대사 연구자 많이 모였으니 그 김에 하소연 하나 하자는 거였어요. 근대사 가지고 사극 만들면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고 난리를 쳐서 견디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역사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던졌죠. 마침 신윤복 선생을 성전화시킨 드라마 영화들이 판을 치는 시점이라 김구 선생 성전화시켜서 이승만권 로맨스 만들어 나가는 드라마도 군말 없이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고 작가들 막 나가는 거 보면 못할 일도 아닌성 싶다고 난감한 표정 짓는 거 보고 너무 짓궂은 질문을 던진다 싶기는 했지만 사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도 현재 정치 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현대사는 난리치는 집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 역사학계에서 근현대사 연구가 금기처럼 되어왔던 명분 중 하나도 순수하게 학술적인 연구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였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무슨 얘기를 해도 심하게 꼬투리 잡는 현상이 근현대사를 주제로 한 콘텐츠 생산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뒤집어서 보면 다른 측면이 보이죠. 근현대사에 관련된 콘텐츠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사실에서 교훈을 얻는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세력에 상당한 이권을 안겨주거나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콘텐츠를 방송사나 영화사 끼어서 작정하고 조작해낸다면 어떤 꼴을 봐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근현대사 콘텐츠를 작가들의 양심에만 맡기기 곤란한 측면이 생기는 겁니다. 작가들은 자신을 고용한 방송사나 영화사의 입장,
더 나아가서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의 눈치를 봐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근현대사 관련 콘텐츠는 특히나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현대사분야는 특히나 역사적 사실을 신중하게 검증하고 어떤 콘텐츠건 그걸 바탕으로 나와야 하는 거고요. 물론 이게 우리 사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하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왜 갑자기 사극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늘으냐고 의아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 이쯤에서 털어놓겠습니다.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사 중 워너브라더스만 빼놓고 모두 유태계 자본을 바탕으로 성립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유태인들이 특별히 영화에만 미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겠습니까? 그만큼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화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걸 잘 아니까 자금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장악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 덕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는 별 관심을 안 가지는 반면에 나치에 의한 피해는 전 세계 사람들이 잘 인식하도록 만들어 놓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죠. 영화만 해도 이런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역사 자체를 서적처럼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있지도 않았던 사건을 조작해서 쓰는 작자들 마음대로 당시 상황을 재단에 넣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낸 픽션을 가지고 이게 우리의 과거이니 여기서 주는 교훈에 따라 살자라는 식으로 몰아가면 어찌 되겠냐고요. 예를 들어 앞서 소개했던 사극처럼 나라 빨아먹는데 앞장섰던 왕을 구국의 영웅으로 변시시켰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전락한 원인이 달라진다는 점 모르시겠어요? 당시 통치자를 위시한 기득권층과 백성들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극소수 못지각한 인물들과 악독한 침략자 때문에 식민지가 된 거다. 그러니 혹시라도 내부에서 들어먹은 거 아니냐는 의문 갖지 말고 침략자와 일부 매국노들만 욕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왜 이런 메시지에 집착하냐고요? 역사는 항상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잖아요. 그러니 거울에 손을 봐놓으면 어찌 되는지 방송 초기 역사학의 불치연한 진실편에서 언급했었죠. 과거에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전락했는데도 당시 나라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잘못한 게 별로 없었으니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별 문제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나라의 중요시설이나 기관 같은 것들이 외국에 넘어가더라도 다 나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찍소리 말고 살아라. 그러면서 참 많은 이권이 외국으로 넘어갔죠. 그런 이권 외국에 넘기면 어쩌나는 볼멘 소리도 그리 크지 않았고 따라서 크게 처벌받거나 책임진 높은 분들도 별로 없고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콘텐츠에 이런 정도 장난치는 것만으로도 얻는 게 제법 많죠. 이러니 역사를 쓸 때 원하는 메시지를 넣고 싶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정사라는 것을 처음부터 작정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서 집어넣으면서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효과는 직방이죠. 내용까지 참 재미있게 각색했어요. 일본 서기 같은 역사책 읽는 사람 중에 일부 전문가 빼고 얘기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 일본 서기에 설화적인 내용이 많다는 점도 좀 달리 보이죠. 배경 지식 없이 그저 설화적인 내용이 많다고만 하면 역사책에 설화가 좀 많이 들어갔나 보다 라는 정도로 인식하기 십상이죠. 하지만 사극이 그렇듯이 설화라는 것도 사실보다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더 중점을 두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왜곡 같은 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성향이 생기죠. 그만큼 허구를 의미하는 픽션을 허용해 준다는 건데 픽션이 얼핏 알아보기는 확실히 편하죠. 재미있게 즐기면서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으니 그만큼 이야기를 만들어낸 집단에 놀아나기 쉬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역사, 그것도 정사를 바로 이런 식으로 써버린 게 일본석이라는 겁니다. 한국이나 중국 역사서도 기득권층 유리하게 쓰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정도는 아니었죠. 사실 수령님께서 솔방울로 술탄만 드시고 나뭇잎 띄고 도망간 건너갔다 하는 얘기 우리 사회에서는 북녘을 비웃는 사례로 많이 이용했잖아요. 그런데 일본 서기는 더 나을 게 있느냐는 겁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진구황후 얘기만 해도 그렇죠. 차라리 솔방울로 술탄 만들었다는 얘기가 더 믿을만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만큼 일본 서기는 작정하고 천황 띄우려고 역사를 사극처럼 써버렸다는 얘기죠. 있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조작해놓은 역사로서는 타의 모범이 된 셈이네요. 일본 천황의 관이는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일본에서 천황만 팔아대면 만사형통이라는 풍조가 괜히 생긴 게 아니라는 점은 이해하기 쉽지 않나요? 그건 수령만 팔아대면 마찬가지로 만사형통인 우리 북녘 동포들도 다르지 않으니까. 나라 들어먹은 왕도 이야기 지어내서 띄워주면 나중에는 영웅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데 1000년 넘게 천황을 신의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이상할 건 없겠죠. 그러니 배짱 한번 튀겨볼 만하죠.
눈 한번 질끈 감고 사극처럼 역사 써놓으면 알아서 띄워주면서 이용해 막는 집단은 후세에 반드시 나타날 테니 뒤로는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꼴이죠. 이게 바로 잊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조작해내 매우 재미있게 물음표 찍어야겠죠. 일본 서기 같은 역사를 써나간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놓으면 지루하실 테니 오늘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이상 불편한 역사였습니다.